안녕하세요. 김용호 북리뷰 시작합니다. 김용호의 북리뷰, 저자가 저자에게 묻다. 오늘은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북스톤에서 2020년 9월 25일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가장 최신의 책입니다. 부제는 언제 어디서든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물 흐르듯이 판매에 이용하는 옴니채널 방식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팔리는 구조라는 말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세기 음식 장사는 옴니채널 방식의 시스템을 누가 잘 구축하느냐의 싸움인 것으로 부제는 암시합니다. 네, 오늘의 북 리뷰는 파는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음식점 장사에 귀감이 될 만한 12명의 그 음식점 대표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 음식점 관련 책과의 차이점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책은 지은이가 12명입니다. 네, 이 책의 책 저술에 주최 측이 묻고 해당 음식점 대표가 답하는 Q&A 방식으로 통해서 독자가 묻고 싶은 질문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위기와 혼돈의 코로나 시대에 음식점 경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파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이 틀립니다. 기존 음식점 책은 평상시 경영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음식점 경영 방식이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번영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나름대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틀린 점은 12명의 사장이 각기 다른 목적물을 판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요, 대표적인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12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위로, 시간, 자부심, 로망, 시스템, 밸런스, 기준, 상권, 꾸준함, 호기심, 문화, 어울림, 이런 등등 12개의 키워드가 12개 음식점 경영주에 의해서 새로운 키워드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기존 책과 상당히 틀리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이 책에서 강조하는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음식점 경영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자가 저자에게 묻다는 이 책의 내용이 워낙 Q&A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거기에 조금만 보탬이 되도록 조금 보정해서 나온 질문과 답을, 그러니까 이 답은 그 12명 대표 중에 한 분들이 이제 답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의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이에 대한 답은 와인 판매 프랜차이즈인 오늘연구소의 유재용 대표가 합니다. 친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똑같이 대해도 누구는 친절하다 느끼고 누구는 쌀쌀맞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제품에 대한 스토리로 접근하면 다릅니다. 와인을 주문하면 품종과 바디감, 당도 등이 적힌 명함 사이즈의 카드를 한 장씩 건네주면서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제공하는 음식의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고객과의 만남이 그 집만의 서비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답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다르게 접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선식품의 배송은 어떤 점이 유의해야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반찬 신선식품인
주로 다루는 집반찬연구소 박종철 대표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오프라인을 하면서 온라인은 부가수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운영비가 처음 생각했던 비용의 3배가 들더군요. 크게 보면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가 배송과 포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아이스박스 1000개가 나가고 사흘마다 아이스박스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공장 어딘가에 그 3000개, 토탈 3000개가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죠. 1000개를 팔아봐야 매출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손도 많이 가고 포장도 시간 맞춰서 보내야 하고, 신성식품이 왜 돈이 안 되는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저는 몰랐다는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선식품에 손을 댈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된다는 팩트를 알게 되죠. 신선식품을 다루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신선식품 배달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상당한 경쟁력과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음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면서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식품회사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비자의 달라진 구매 습관에 부응해서 모바일 설계를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반찬식품을 주로 신선식품을 다루는 집반찬연구소 박정철 대표이사가 해줍니다. 네, 5년 전만 해도 그 고객께서는 PC로 유입이 되신 부분이 70에서 80%였고 모바일이 20에서 30%였는데 지금은 5년과 정반대가 됐습니다. 초심 구매자와 재구매자의 구매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초심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그 화면을 여러 사이트, 여러 장면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재구매자는 빨리 사서 빨리 이 사이트를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설계를 할 때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영역과 구매 영역을 달리 해서 설계한 거죠. 그래서 구매 영역에는 내용이 거의 없고 장바구니에 구매하려는 제품을 담아서 사가기 편리하도록 설계했고요. 컨텐츠 영역은 사진이나 글 위주로 구매와 관련 없는 것들로 채워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연결이나 컨텐츠의 다양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모바일 앱 설계를 달리 했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기억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또 라이브 커머스가 또 대세이니 라이브 커머스도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식품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그 팩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집반찬 연구소인 대표 박종철 대표께서 또 해주십니다. 예, 온라인 식품 사업 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고객들의 5가지 틀린 특징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고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오프라인과 틀리다는 거죠. 고객은 우리 사이트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커머스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에 상상도 못할 돈을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의 경우는 약 10%, 화장품 등 고마진 그 제품군에서는 최대 50%까지 마케팅 비용을 투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이고요. 구매는 또 다른 비용 발생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전국 1등과 경쟁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경쟁의 범위가 강도가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고객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1등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틀린 점은요,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고객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 고객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언제라도 카페 등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라는 아니한 대응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료 대신에 배송비가 나갑니다. 이커머스는 임대료를 줄인 것보다 훨씬 많은 배송비, 부자재비 등이 나갑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는 고정비 성격이지만 배송비는 변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면 배송비는 덩달아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 고정비로 보느냐 변동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온라인은 비싸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온라인은 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이커머스를 해보면 비용 구조상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은 한번 올려놓으면 알아서 팔리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 스타일링, 상세 디자인, 상품 등록, 전표 출력, 피킹, 패킹, CS 등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세팅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온라인에서는 매일매일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됩니다. 당연히 온라인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한 5가지로 온라인 커머스를 하려는 식품 사업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자, 저의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고객을 내 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대답은 보고 잡는 사람들의 전부열 대표께서 합니다. 자, 팬을 만드는 전략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하루에 2팀만 감동시키면 수 있다면 하루에 2팀이요. 1년이면 700팀이 내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하루에 2팀만. 이런 마음으로 손님에게 뭘 해줄지 고민해요. 가령 세차하지 않은 손님이 주차하면 유리창을 티 안 나게 깨끗하게 닦아놔요. 그 손님은 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뭔가 앞이 환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밝은 기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점을 갔는데 나올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차가 돼 있다. 앞 유리창이 세차되어 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그 단골 손님으로 바뀌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 파는 사람들을 한 2번 읽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음식점 먹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당연히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보강해야 된다는 점을 상당히 알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파는 사람입니까? 네, 이상 김용호의 북리뷰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